네,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이면 경상북도 칠곡에서 계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8살 어린이의 재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끝도 한도 없습니다. 다양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기사를 확인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 많이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이의 증언을 토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죠. 네, 지금 대구하고 칠곡에 많은 네. 기자들이 내려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계모죠. 그러니까 계모가 대구지법에 네. 제출한 반성문 비슷한 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계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다. 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이 아이가 네. 자기가 얼마나, 지금 8살인 여동생은 숨졌고 12살 언니가 지금 살아남아서 원래 범인을 몰렸다가 좀 나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 아이가 직접 한 증언을 저희가 좀 재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연을 하고 거기에 어떤 여성 목소리를 강하게 변조하다 보니까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2, 3개월 전부터 계모와 같이 살기 한 2, 3개월 지난 뒤부터 그 학대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발가벗겨져서 베란다에 내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이런 사실을 아버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아서 말도 못했다. 12살 그 어린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지 정말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숨진 그 A양의 언니를 만난 제보자가 그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내용을 소개한 게 있죠. 그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건 역시 뭔가 이 어린 나이에 삶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느껴져서 정말 가슴이 싸합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 제보자를 통해서 추가로 밝힌 내용을 보면 난 추위에 강해요. 베란다에 발가벗겨져 나가 밤을 지내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잠을 재우지 않지만 쭈그려 앉을 수만 있다면 다리가 저려도 좋은 거예요.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세워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더 충격적인데 죽을 만큼 맞아보지 않았지요? 난 맞아봤습니다. 12살짜리 어린이면 굉장히 어린 아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도화지 같은 어린 아이인데 그런 아이한테 저런 상처를 입힌 어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저거는 테러리스트들한테 가하는 가혹한 고문 수준하고도 거의 비등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잠을 못 자도 좋다. 그러니 제발 좀 쭈그려 앉을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계속 세워놨나 보죠. 자, 12살, 8살 그 자매가 이 계모의 손에 이런 상황까지 가는 동안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이 판결을 앞둔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야 되는데 이 계모란 분은 어떻게든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갖 수법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계모가 재판부에 그 편지를 보냈지만 실은 이 편지는 자기 딸, 그러니까 남겨진 12살짜리 큰딸, 그 큰딸한테 보낸 그 편지를 갖다가 자, 그러면 그러니까 둘째 딸은 자기가 거의 숨지게 했고. 그렇죠. 남은 첫째 딸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보낸 거죠.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진짜 굉장히 딸을 아껴주는 새 엄마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집으로 가면 우리 가족 꼭꼭 같이 여행 가자. 기도도 꼭 많이 해줘. 저거는 저 피해자인 저 어린이가 봤을 때는 아마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수 듭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동안에 했던 허위 진술을 번복을 해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저 엄마가 다시 또 집으로 온다. 그 자기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엄마가 다시 네. 집으로 와서 자기를 또 어떻게 하지 않을까. 네. 이 아이로서는 사실은 저거는 굉장히 그 고통을 또다시 줄 수 있는 그런 네.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는 표현을 보면요. 위선, 가식 이런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표현이 나옵니다. 엄마가 만나서 꼭 안아주고 꼭 많이 사랑해줄게. 사랑한다, 내 큰딸. 바로 이 글을 쓴 계모는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가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바로 이런 사랑을 표현한 척했던 12살 딸, 의붓 딸을 살인자로 몰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짓 증언을 강요했고. 네. 근데 한 가지 그 주목할 부분이 저 편지를 딸에게 보낸 시점입니다. 네. 8월 14일 날 둘째 딸이죠. 둘째 딸이 숨졌고 지난해 10월에 저 계모는 구속이 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저 편지를 써서 딸한테 보냈는데 문제는 그 편지의 사본 복사를 한 거죠. 복사를 한 거를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재판부에 재판 기록에 첨부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큰딸에게 보냈다고 하지만 의붓딸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판사님 좀 봐주시고 제가 얼마나 마음 따뜻한 사람인지 또 한 번 속이려 한 거죠. 그게 속셈이었습니다. 네, 과연 우리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닌데요. 이런 것들이 정상 참작이 될 까닭이 없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 이틀을 뒤면 그 법원에서는 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울산과 경북 칠곡에 있었던 두 계모의 의붓 아이 살해 사건, 상해 치상 사건 관련된 판결이 내려집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예상은 됩니다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사회의 이 문제를 다스려야 할지를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